여러분 안녕하세요. 갤러리 까르치나와 함께하는 러시아 미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18세기 초상화 시대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9세기 러시아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인 러시아 풍속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러시아 미술은 서양 미술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미술을 포함해서 서양 미술사가 다시 써진다면 19세기 풍속화는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장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시기 러시아 풍속화는 단순한 감상 차원의 예술 작품이기 이전에 그림이 일반 민중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시대사를 반영하는 목소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풍속화의 최초의 작품으로 18세기 말력 그려진 시바노프의 농민 결혼 계약의 축하를 들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주인공입니다. 1770년에는 모든 권력이 귀족에게 있는 러시아였습니다. 심지어 농노들에 대한 체벌권도 귀족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잔치에 차려진 음식은 빵 한 덩이와 술 한 병이 전부지만 모델들의 표정들을 보며 그들에게도 귀한 삶이 있었다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혁명 같은 그림이었겠죠. 하지만 이 그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고 작가나 작품 연도 등도 추정에 가까운 것이라 러시아 풍속화의 처음을 연 사람으로는 알렉세이 베네치아노프의 작품을 명명합니다. 베네치아노프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최초로 농촌 세계를 형성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러시아 미술교육기관인 미술 아카데미 교장은 농노 출신 학생들이 아카데미에서 미술 교육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를 부당하게 생각한 베네치아노프는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트베리 땅에 학교를 짓고 신분이 낮은 민중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입학시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미술학교를 엽니다. 지금도 트베리에 가면 베네치아노프 미술학교가 있던 자리에 국가가 조성한 러시아 화가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갤러리 까르치나 전속 작가인 발렌틴 시도로프, 미하일 쿠가츠 등도 다 이곳에 아뜰리에를 분양받아 예술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또 당시 농민들은 가난하고 무지하며 그들의 삶에 미적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농민의 일상과 노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여러 걸작을 탄생시킨 베네치아노프의 업적은 한마디로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다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베네치아노프가 만든 학교를 졸업한 화가들은 후일 베네치아노프 화파를 만들었고 러시아 풍속화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우선 경작 봄이라는 작품을 보면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소풍이라도 가듯이 사뿐히 밭을 갈러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아이는 잔디밭에 앉아서 즐겁게 놀고 있고 아이와 엄마가 머무는 저 공간에는 따스한 햇살이 온 세상을 수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네치아노프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농민 노동의 성스러움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던 러시아 민중들의 삶이 어떻게 축복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풍속화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학 여름에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드디어 숭고한 노동이 결실을 맺고 노랗게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간은 억지스러운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풍요로움 그 자체 아닐까요? 베네치아노프는 삶에 겸손하며 자연에 순응하는 선한 농민들의 가장 귀한 부분을 과감히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생전에 베네치아노프의 업적은 부각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후세의 그의 업적은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칭송받으며 러시아 국민 작가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되고 러시아 풍속화의 처음을 열었다 평가받게 됩니다. 이렇게 베네치아노프에서 시작된 러시아 풍속화는 세상을 풍자하여 현실을 보여주는 풍자적 풍속화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살짝 무거울 수 있는 현실적 주제를 꽁투 같은 위트와 유머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러시아적 유머 코드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파벨 페드토프의 소령의 고온입니다. 마치 상영되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딱 스톱하며 정지시켜 놓은 듯한 느낌이 들지요. 상인은 돈은 많지만 딸아이를 정락결혼시켜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네팔을 통해 딸아이와 귀족을 만나게 하는 자리를 마련한 거죠. 당시 러시아는 돈이 좀 있으면 모두가 프랑스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림 속 흰드레스의 아가씨도 아마 프랑스 소설을 읽으며 자신의 사랑을 꿈꿔왔을 겁니다. 미래의 남편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아침부터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 입고 레이스 손수건까지 준비해 프랑스 소설에서 읽은 운명적 만남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자고 나타난 소령은 엄청 나이가 든 거기다 수염까지 있는 아주 꼰대 같은 모습의
낙담하고 여인은 몸을 획 돌리며 엄마 난 이 결혼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니 엄마가 다그칩니다. 이런 철딱선이 없는 거사 엄마가 말하지 않았니? 돈이 있으면 뭐하니? 이 돈을 반짝거리게 할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느니? 라며 딸아이의 치맛자락을 휘어잡고 있어요. 이미 세상의 때가 잔뜩 묻은 소령은 문 앞에 기대서서 혹시 나 홀대하는 거요? 감히 내게? 라는 표정으로 거들먹거리고 있고, 이 거래로 복비를 두둑히 챙겨야 하는 빨간 옷의 중매쟁이는 아가씨의 돌발 행동에 몹시 불편한 표정입니다. 이 연극 같은 장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소녀를 쳐다보는 분홍옷의 여인이에요. 손님을 접대할 상차림에 분주한 앞치마를 둔 여인은 어릴 적부터 그녀를 키워온 유머인 것 같아요. 딸 같은 그녀가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현실에 희생되는 것이 못마땅한 듯 보이지만 체념하고 지켜볼 뿐이에요. 일륜지 대사인 결혼도 또한 돈과 권력에 의해 사고파는 말도 안 되는 19세기 러시아 현실을 페도토프는 그림으로 따끔히 꼬집고 있어요. 자, 그럼 다른 그림, 신출내기 사교계 남자라는 제목의 그림도 한번 보세요. 가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림 속 남자는 가난한 장교입니다. 달랑 귀족이라는 신분 하나를 미천으로 살아가는 그런 남자죠. 허름한 한평 남짓한 방에서 오늘도 파티에 출석하기 위해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린 방세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주인 여자가 남자를 찾아와 닥달을 하네요. 그녀의 달갑지 않은 방문과 다그침에 남자는 입을 삐죽 내밀며 손가락으로 훈장을 가르칩니다. 마치 내가 바로 황제의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 그깟 집세 몇 푼에 평민 주제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그의 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참 쓴웃음이 나옵니다. 방세는 갚지 못하더라도 기본 소비 수준은 줄일 수 없는 건가 봅니다. 방바닥에는 지난밤 마신 포도주의 병이 널브러져 있고 한량의 대표 놀이기구인 기타도 있으며 심지어 천장을 보면 세 장의 새까지 키우고 있어요. 자기 몸 하나도 간사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인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집세를 갚을 때까지 당신의 가족신과 커피 분쇄기는 압수해요. 남자는 입을 삐죽 내밀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한 번에 다 갚아버릴 텐데 라며 집주인과 신랑이 하지만 갚을 길이 막막한 것은 누구나 느끼는 점이겠죠. 작가는 그렇게 현실을 망각하고 오로지 유유에 찌들어 있던 당시 몰락한 귀족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실까요? 아마 뜨레초코프 미술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일 것입니다. 불평등한 결혼식. 70살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와 손녀뻘쯤 되어 보이는 한떨기 꽃 같은 소녀가 백년 가약을 맺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가슴에는 황제에게 하사받은 황실 훈장을 달고 있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늙은 남자는 곁눈질로 가련한 소녀를 힐끔거리고 있습니다. 배꼽같이 빛나는 하얀 드레스에 우아함과 순수함까지 차려입은 청초한 여인은 행복, 순결, 반드시 행복해집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은방울꽃을 가슴에 달고 머리에는 아직 피지도 않은 은방울꽃 화환을 예쁘게 쓰고 축 늘어진 힘없는 손을 어렵게 내밀어 결혼반지를 끼려 합니다. 금실 은실로 겹겹이 수놓은 사제복을 휘황찬란하게 차려입은 대머리 사제는 구부정한 허리를 똑바로 펴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둘을 올가매려 애쓰고 있어요. 늙은이와 소녀를 엮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반쪽 눈의 노파는 늙은 신랑 옆에 바짝 다가서서 이 결혼이 허사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 노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가장 코미디 같은 인물들이 바로 신랑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늙은 하객 4인방입니다. 너무 어린 신부를 맞이하고 있는 친구에게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다는 표정이에요. 그런 그들을 그림 한쪽에서 팔짱을 낀 채 우울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은방울꽃의 어린 신부와 나란히 서면 딱 어울릴 법한 턱시도의 젊은 남자는 퓨큐레프, 화가 자신이라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농노의 어린 딸을 선뜻 자신의 놀이개로 취하고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을 재력으로 포장하는 현실을 그림 한편에 야멸차게 자리 잡아 19세기 중엽 러시아의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러시아 풍속화의 시작과 풍자적 풍속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어요? 이렇게 러시아 그림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러시아 그림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